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민을 어항 속의 물고기로 만들고 싶어 한다. 오늘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한 말입니다. 막걸리 마시며 대통령 욕하다 들키면 징역을 살아야 했던 시절도 있었죠. 박정희 정부 시절이 바로 그랬습니다. 국가정보원이 5163 부대라는 가명을 사용해서 컴퓨터,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퍼지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왜 구입했는지, 불법적인 사이버 사찰을 한 적은 있는지 관심입니다. 조아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회에서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관련해서 야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고요? 네, 김영록 수석 대변인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불법 카톡 사찰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은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해서 어물쩍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의혹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요? 네, 문 대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실로 충격적이고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더구나 구입 시점이 2012년 총선 대선 직전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작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카톡 검열 기능과 휴대폰 해킹 기능을 요청한 사실도 있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나게 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예, 야권에서는 선거 개입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의혹이 좀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탈리아 밀라노의 해킹팀이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실시간으로 도청이나 감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개발해 왔습니다. 이 업체가 해킹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킹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또 해킹을 당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6일에 해킹팀이 해커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사내 자료가 대량으로 유출됐는데 그 안에 고객 명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중에서 대한민국 육군 5163 부대라고 쓰여있는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5163이라는 숫자는 5.16 쿠데타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새벽 3시에 한강철교를 넘었다는 숫자를 조합해서 만든 부대입니다. 이 때문에 5163 부대는 국정원이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위장 명칭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서초 우체국 사서함 200이라고 적힌 영수증도 발견이 됐는데요. 이것이 국정원 민원 접수처 주소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거래 내역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던데 그럼 언제부터 이뤄진 겁니까? 네, 대선이 있었던 2012년 2월 6일에 첫 거래가 있었습니다.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날만 약 6억 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후에도 해킹팀과 5163 부대는 5차례에 걸쳐 유지 보수 등의 명목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돈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이탈리아 해킹팀이 5163 부대 앞으로 발급한 제품 송장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송장 외에도 해킹 업체와 국정원 직원이 만났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도 있었다고요? 네, 한국 고객과의 면담 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 이메일이 유출됐습니다. 네. 자료 보시겠습니다. 네. 네, 화면 띄워주시죠. 네, 2014년 3월 24일에 SKA라는 고객을 만났다는 내용이 있고요. 여기서 SKA는 사우스 코리아 아미의 약자입니다. 즉 5163 부대를 지칭하는데요. SKA가 한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카카오톡 진정 상황을 물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메일 주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특히 한국 고객은 6월에 안드로이드폰 공격에 아르시스를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며 진정 상황을 물어봤다. 이런 내용이 메일에 있고요. 또 한국 고객은 해킹 프로그램과 한국의 연관성이 장래에 들통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해킹 작업을 국외로 재배치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메일 내용을 보면요. 3월 그리고 6월 이렇게 두 시점이 명기가 돼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작년 3월에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해킹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좀 잘 알지를 못하겠는데 정보를 빼가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네, 대부분의 해킹이 그렇게 이루어지듯이 먼저 이용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침투를 합니다. 예. 사용자가 많은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위장을 해서 이를 통해서 침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침투한 일종의 스파이웨어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용 내역을 감시자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네, 스파이웨어 방식은 워낙 언론을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친숙한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스파이웨어를 이용해서 전달을 할 수 있는 정보는 뭐가 있습니까? 네, 컴퓨터와 스마트폰 웹 브라우징 내역은 물론이고요. 예. 현재 위치까지 전송됩니다. 그리고 키보드 입력 내용이 해킹되기 때문에 채팅, 메신저 내용은 모두 전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캠 카메라를 통한 도찰을 할 수도 있고 마이크를 통해서는 대화 내용을 엿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모바일의 파일 사용 내용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격 조정으로 파일을 삭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국회에서 내일 이와 관련해서 사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네, 국회 정보위에서 해킹 프로그램 구입 논란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용은 프로그램 용도나 불법 사이버 사찰 여부 그리고 구매 시점에 대한 내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진상조사위가 어쨌든 출범을 했죠.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그런데 국정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상을 밝히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근데 유출 자료가 너무 분명해서 진상을 예. 밝히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시기와 선거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우선은 이 같은 도감청이 합법인지 위법인지가 먼저 검토될 겁니다. 박경신 교수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법률에 위반되게 그걸 사용했으면, 예.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상에 이제 지금 RCS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감청 영장을 받고 그 상대에 대해서 했는지, 예. 그거를 국회에서 이제 확인해야죠. 감청 영장 받지 않고 그 프로그램을 누군가에 대해서 실제로 썼다면, 그거는 통비법 위반한 거고, 그거는 그 중한 형사처벌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예, 국회에서 이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내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